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겨레 데일리 라이브 뉴스 다이브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현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목요일에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JYP 박진영 비평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CBS 질문하는 기자 이정주 기자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파트 기정주입니다. 예, 그리고 정구승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정구승입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4시 반부터는 부동산 전문가죠. 김인만 소장 출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된 다양한 궁금증들이 있으면 댓글에 여러분의 의견이나 궁금증 남겨주시면 잠시 뒤에 저희가 반영해서 방송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쉽게도 광고가 없어서요. 약간 책임감을 느낍니다. 계속 이게 슬픈 얘기를 하게 되는구나. 이게 바로 뉴스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며칠째 계속 업무보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업무보고 어제는 뭐 다양한 분야 있었습니다. 검찰, 뭐 경찰, 그리고 외교 안보 등등등 해서 쭉 있었고, 뭐 여러 내용들이 뉴스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통령의 발언 중에 이 개정된 형사소송법 내가 아직 안 읽어봐서 그러는데 라고 이제 전제를 하고 뭐 궁금증들을 여러 가지 물었었어요. 뭐 합수본 관련된 이야기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 일단 뭐 세 분 다 보셨을 테니까요. 요 부분 있잖아요.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아직 안 읽어봤다라는 이 말을 굳이 또 대통령이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석해요? 전 두 가지가 있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결국 나는 국회에 공을 던졌고 국회가 가지고 온 것이기 때문에 존중하겠다라는 뜻도 들어있고, 하나는 나는 좀 불만족스럽다라는 마음도 들어있을 거고. 그리고 사실 이게 원안 보시면 146페이지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법령 개정안 같은 경우에 굉장히 복잡해요. 그 조금만 지위가 올라가시면 다 보고서로 봤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이런 거는 확인하셨을 텐데, 내가 실무가처럼 아니 법조인으로서 하나하나 뜯어보지 않았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JYP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정 변호사님 말씀이 정답인 것 같아요. 예. 대통령이 그걸 다 읽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내용은 뭐 요약 보고도 받으셨을 테고, 그리고 뭐 언론에서도 충분히 나왔고, 뭐 당정 협의됐을 때도 다 알고 계시는 사안이기 때문에 크게 언급하기 좀 싫으실 수도 있다. 제가 그러니까 이 내용은 짐작할 수 있잖아요. 대통령이 법조인 출신이고 뭐 풀텍스트를 읽지는 못했더라도 기본적인 내용을 모를 리는 없을 텐데, 대부분의 언론에서 이 부분을 꼭 집어가지고 이제 언급을 합니다. 언급을 하면서 대통령이 좀 내심 못마땅한 마음을 비친 것 아니냐라는 취지의 보도들이 오늘 많더라고요. 이렇게 만드는 것도 뭐 언론이 원래 하는 일인가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원래 그 약간 애둘러 말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약간 표출하시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불만이 있던 거를 말 그대로 내가 이거는 이제 세세하게 안 읽어봤는데 작구별로는 좀 표출하신 걸로 해석한 게 맞죠. 그리고 이제 이 질문이 결국은 그 다음에 지금 합수본에 대한 검사 이제 수사권이 법에 보장돼 있냐, 그러니까 근거가 있냐, 수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냐, 아니면 금지된 거냐. 좀 더 세부적으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법률가라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대통령도 뭐 변호사 출신인 걸 다들 알고 있으니까. 자, 그 합수본 얘기 좀 해볼게요. 대통령의 질문이기도 했었고, 그러고 보니 나도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그럼 검사들이 합수본에 합류할 수 있나? 이 생각이 들긴 들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지금 개정안 대로라면 할 수 없습니다. 지금 개정안 대로라면 수사에 관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웃기는 게 뭐냐면, 사실 공수처 관련해서도 똑같은 지적이 있었어요. 지금 개정안 대로였다면, 원래 원안대로였다면은 공수처가 그 형사소송법에 있는 검사의 수사 권한을 인용하는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다 체계적으로 물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공수처에서 입장을 발표하면서 이대로 개정되면은 우리도 수사권 없어진다. 이거 정합성 따져야 된다고 했더니, 부칙에 들어가서 공수처 검사에 대해서는 뭐 한동안 예외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합수본에 대해서는 그 문제 제기가 통과되기 직전에 나왔어요. 그렇다 보니까 민주당 의원분들께서 이 부분을 부칙에 넣는 거를 놓치신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이제 그 부칙에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준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또 다른 개정안이 나오거나 아니면 이제 좀 조율을 한다면,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제 시행령 등으로 할 수 없느냐라고 질문하셨던 것 같고, 근데 수사 권한 자체를 시행령에 넣는 건 굉장히 부적절하기 때문에 아마 그건 불가능할 것 같다라는 답변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정하기 위해선, 왜냐면 10월 2일부터 시행이니까 그 사이에 추가 개정을 한다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원포인트로라도 개정을 해서, 지금 합수본이 여러 개 돌아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까지는 부칙 규정으로 뭐 그 합수본이 해체될 때까지 유지한다, 이 정도는 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대통령이 꾸준히 얘기했던 그 수기라는 시간 동안 이런 얘기들도 됐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법률이나 정책을 만들 때는요. 이른바 국민들의 여론 수렴하는 절차가 끝난다 하면은 실제로는 전문가들과 작구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지난한 과정들이 더 중요해요. 근데 이번에 하는 과정들을 보면은 이른바 일반 국민들의 의견 수렴하는 절차만 굉장히 길어지고 전문가들이 정합성이 있는가를 따지는 시간들은 거의 없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결과적으로 이제 법이라는 것은 한번 정해지고 나면 그것으로 영향받는 국민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 지금 이제 하나하나 또 뜯어보면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또 수정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런 유연성들은 또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행안부가 이제 중수청의 이제 중후부처가 되는 건데 공소청, 중수청, 경찰 합동수사본부가 만들어지게 되지 않을까 싶다. 라는 게 이제 행안부의 이 발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에게 직접 수사권이 없을 뿐이지 의견은 낼 수 있다 이런 답을 했는데 이건 아까 정우승 변호사의 설명과도 좀 부딪히잖아요. 그 의견을 낼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보통 수사 지휘나 수사 요청 이런 거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법률에 근거 규정이 없으면 그 권한 어떻게 왜 어떤 근거로 그런 걸 하십니까?라고 나올 수 있어서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공백인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각자 해석이 있는 건데 국가 권력의 발동은 다 법령에 근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나오는 건 좀 무책임하다. 나중에 이게 그러니까 저 같은 변호사들은 좋습니다. 이렇게 수사가 되어갖고 그 기소가 되면 저는 바로 이거 위법 수집 증거라고 바로 지적할 거예요.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이제 요런 부분들 지적할 수 있다.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미란다가 나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무죄를 받았던 건 미란다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적법하게 뭐 통지가 안 됐기 때문이잖아요. 이것 같은 경우도 저희 의뢰인이 나쁜 짓을 했다고 하더라도 아니 근데 여기 합수본에 검사가 껴있었네요. 검사가 의견 냈네요. 이거 법률 규정 없네요. 이거 그러면 위법한 수사가 계속 이어졌네요. 이거 위법 수집 증거입니다.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해서 무죄를 만들 여지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런 걸 또 이게 아주 그렇죠. 지금 눈빛이 아주 날카로웠어요. 이정주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합동수사본부에서 지금 검사가 의견을 낼 수 있냐, 뭐 수사를 할 수 있냐. 사실 저는 이 부분을 그 취재하면서 여러 전문가한테 물어보면 전문가들 한 말이 이런 게 이제 지금 말장난이 된 거예요, 결국은. 왜냐하면 합동수사본부잖아요. 합동으로 수사를 하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 가서 합동 의견본부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검사는 뺐어야죠, 처음부터. 넌 공소만 해라.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몇 번 얘기하지만 이 형사사법 체계는 우리가 해방 이후에 미 군정이 들어오면서 수입을 한 거예요.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냥 이거를. 그리고 영미권에서 뭐 공소청 있고 경찰 있고 이게 다 영미권이 하던 사법 체계를 갖고 온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하는 게 다 옳다 이게 아니라 그들이 우리보다 자동차를 먼저 만들었고 그래서 수정을 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배울 거는 먼저 타산지석 삼아서 배울 필요가 있어요. 거기도 아직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대원칙이 뭐냐면 권한을 분산시킵니다. 수사기관도 미국 같은 데 보면 정말 웃기잖아요. 해변에서 뭐 소매치기 나오잖아요. 보안관 나오지 뭐 갑자기 CSI 나오지 너희 소매치기 마약한 거 같은데 임마 뭐 뉴욕 PD 나오지 뭐 FBI 나오지 별거 다 나와요. 유색인종이 하면 CIA 나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농담처럼 하면 수사기관끼리 견제를 한다니까요. 그래요. 그럼 뭐 미국에 있는 예를 들면 뉴욕 PD나 레인저나 뭐 그런 팀들이 보안관 이런 애들이 서로 한 번에 카르텔에서 야 이거 풀어주자 그렇게 안 됩니다. 수사기관에 각자의 경쟁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자기 성과인데 그렇게 해서 서로를 이게 견제하게 만드는 체크앤밸런스를 만들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미국에 있는 검사들도 공소청 역할을 많이 하지만 수사 초기부터 사실상 수사 지휘에 들어가기도 해요. 그런 현상이 물론 우리나라 이런 검찰처럼 수사 기소를 동시에 갖고 있던 역사는 없죠. 그렇죠. 그 부분이 없다고 하더라도 작동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굉장히 그 전례 없는 제도를 만든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작동을 어떻게 할지는 뻔히 보이는 거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금 어찌됐건 출발한 거니까요. 그리고 10월이 되면 이게 실제로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 제기들이 있으면 이걸 또 어떻게 큰 탈 없이 또 만들어갈 수 있는가를 또 지금부터는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지금 분위기로는 그게 진행이 된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10월 2일 출범하기 전까지 9월 달에 정기국회잖아요. 정기국회 때 법사위가 눈 부릅뜨고
이거 당장 나오는 문제점들 예상되는 문제점들 수정해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0월 2일 날 중수청이 출범하더라도 그 이후에라도 문제점 생기는 족종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그 얘기를 했지만 이제 본인도 변호사 생활하면서 뭐 검찰에 대해서는 본인이 뭐 가장 큰 피해자 중에 한 명이니까 너무나 잘 알 거고 경찰에 대해서도 큰 신뢰가 없는 부분들을 이미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로 바뀐다든지 뭐 등등등에 대해서 얘기를 한 바가 있고 그리고 이제 법사위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지금 이 형사소송법 개정을 만들었잖아요. 그럼 검사에게 수사권이 없는데 이미 그 하위 법령들 중에 검사가 끼어 있는 법들이 되게 많을 거 아닙니까? 엄청 많아요. 그게 뭐 몇백 개가 된다고 하던데 그걸 어떻게 해서든 빠른 시간 안에 지금 우리 JYP 얘기하신 것처럼 정리를 하지 않으면 혼란은 불보듯 뻔하다. 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저희같이 이제 유튜브나 방송에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입법을 해야 되시는 분들, 국회에 계신 분들, 특히 법사위 중심으로 해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 관련해서 국민의힘 쪽에서 장동혁 대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의 정신 세계가 궁금하다. 분석조차 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는 이건 무슨 맥락입니까? 뭐 그대로 돌려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말씀을 하시는? 그러니까 사실 비판할 지점이 있어요. 제가 국민의힘 의원이었거나 당 대표였다면 보안수사권은 사실 꽃놀이패죠. 넌 이런 식으로 너네가 국민 안전에 대해서 실험장로 만들었냐? 이런 식으로만 비판을 하면 되는데 그조차 잘 못한다. 어떻게 보면 야당 짓도 잘 못한다라고 비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냥 우리 JYP가 현재 야당 의원이시라면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을 가장 지적하고 싶으세요? 뭐 장동혁 대표가 제대로 이야기한다면은 그래서 보안수사권 폐지가 대통령도 불만이신 거죠? 그럼 거부권 행사하셔야죠. 아니면 따로 한번 볼까요? 이렇게 가는 게 이제 정상적인 정치인이죠. 근데 지금 정신 세계가 궁금하다. 그건 본인 이야기고. 다들 왜 똑같은 얘기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행안부와 법무부 간에 뭔가 이렇게 조율돼야 될 부분들이 사실은 많아 보이는데 윤호중 장관, 정성호 장관을 가리키면서 두 분 원래 친하시지 않냐? 이게 보니까 두 분이 엄청 나빠질 수 있는 모양인데 하여튼 협조 좀 잘해라. 저는 요 문장에서 이제 대통령의 장난기를 일부 읽었고요. 이건 사실은 내용이 있는 발언이기도 하죠. 이게 행안부 안으로 갈 때부터 예상된 진통이었고 이게 저는 10월 2일 날 법안이 통과됐다고 중수청이 과연 성공적으로 개문 발차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이게 검찰청에 있던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중수청을 좀 넘어가줘서 특수수사 역량을 온전하게 보존해야 되는데 지금 부가 달라졌기 때문에 강제로 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에 있던 사람들이 될 거면 그럼 그냥 국수본이랑 뭐가 달라? 라는 얘기가 올 거라서 그거를 조율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게다가 중수청 같은 경우에는 인원을 최대한 늘리고 싶을 거고 거기에 대해 법무부는 우리도 공소 유지해야 되는데 줄 수 없다라는 여기서의 갈등도 있을 거고 그 처우에 있어서도 검사들 입장에서는 여기 가만히 있으면 이제 1도 줄었는데 나는 급수도 낮아지네. 여기 있으면 더 높은 급수로 1도 적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중수청에서 유인책을 줘야 되는데 그럼 형평도 문제될 거고 여러 가지가 아마 다툼이 될 거고 사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중수청으로 보안수사가 그 의무가 좀 넘어갔어요. 근데 중수청이 애초에 설계될 때 정말 공수처처럼 딱 핵심 7개 범죄만 한다라고 정해져 있던 건데 6개 범죄였죠. 근데 갑자기 보안수사가 들어와 버리니까 중수청이 나중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2의 검찰이 될 수도 있다. 그것도 그렇고 만약 인원을 확충하지 못한 상태에서 해야 되는 범위가 넓어지면 공수처가 될 수 있는 거죠. 40명인데 모든 특수수사를 다 해라 라고 해놨으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공수처처럼 사실 우리나라의 특수수사 기능 자체가 마비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 오히려 제2의 검찰보다는 제2의 공수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우승 변호사는 이제 꾸준히 지금 비슷한 논리를 펴 오셨었기 때문에 뭐 그 주장은 또 주장대로 듣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렇게 되길 바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수청이 또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될 것이라고 조금 보는데 다를 수 있는 게 이른바 행안부가 조직의 귀재예요. 행안부의 장점이 조직권이고요. 기재부가 재정권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정구승 변호사가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을 빌미로 해서 조직을 계속 늘릴 거예요. 행안부 특기예요.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올해 그 예상국회에 들어갈 때 조직 숫자를 늘린 안에
맞춰서 예산 규모를 행안부가 짜올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럼- 일이 이렇게 많아졌으니 돈도 더 그렇죠. 필요하다. 그리고 거기에서 법무부의 인원을 얼마나 줄일지 이것도 최종 권한은 또 행안부가 갖고 있어요. 그렇겠죠. 결국은. 재밌게도. 예. 그러다 보니까 제 우려는 행안부가 일도 늘리고 자리도 늘려가지고 진급도 빨라지고 하는 이런 공무원들의 속성을 활용해서 비대해질 가능성이 오히려 더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